안녕하십니까. 대양전기직업전문학교 류선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필기 복원만 하다가 처음으로 실기 복원 문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 자, 최대한 거의 유사하게 복원을 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기 문제를 잠깐 총평을 하자면, 정말로 필기할 때 여러분들이 회로나 전력이나 기기 등이 베이스가 깔렸다면, 자, 여기서 나오는 짧은 단답형 문제들을 거의 30점이나 40점 정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베이스를 잘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하는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저희 대양전기TV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실기특강 들으시러 오실 분들은 접수하셔서 8월 18일 날 개강하는 강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A, B 수용가에 대한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문제 보시면 사실 요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의 매년 매 회차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연히 숫자는 바뀌어서 나올 거고요. 자, 문제 보면 수용가가 A 수용가, B 수용가, 그 다음에 여기에 간선이 있고요. 간선에서 분기해서 두 개의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A 수용가, B 수용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자,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자, A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A 수용가를 보면 자, 설비 용량이 50, 그 다음에 수용률 0.6, 부등률 1.2, 역률 1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 변압기 용량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가 있죠. 이 변압기 용량 구하는 문제는 전력공학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설비 용량 주어지면 이 설비 용량에 수용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자, 부등률은 나눠주죠. 그죠? 그리고 자, 문제에서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로 주어졌는데 변압기 용량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구하라 하면 여기다가 역률을 자, 나눠줘서 계산하는 거죠. 이것만 하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수용가의 용량을 PA라 한다면 PA는 자, 설비 용량이 50, 그 다음에 수용률 0.6이죠. 그 다음에 부등률 1.2, 그리고 역률은 1이기 때문에 사실 곱해도 되고 안 곱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자, 역률은 곱해서 연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곱해서 틀렸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아닌 채점위원이 재량이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지만 되도록 곱해서 연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PA의 용량을 구해보면 25 킬로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면,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비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비수용가 용량을 보면 자, 설비 용량 30, 그 다음에 수용률 0.5, 부등률 1.2죠. 그럼 여기다 써볼게요. 비수용가 PB라 한다면 PB는 자, 부등률 똑같이 1.2 곱하기 역률 1분의 자, 설비 용량이 30, 수용률이 0.5죠. 그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자, 얼마가 나와요? 자, 12.5가 나오죠. 12.5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까지 문제 풀이를 해드렸고, 자, 3번 보시면 이 3번은 자, 문제가 뭐냐면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킬로와트로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간선에 구해지는 자, 용량 사실은 킬로와트나 킬로볼트 암페어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값으로 연산이 되는데요. 자, 두 개의 용량이 PA하고 PB가 이렇게 구해졌다면 이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1.3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간선에 걸리는 건 두 개 합이잖아요. 두 개가 이제 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 이 P라 한다면 P는 두 개 변압기 용량이 하나는 25, 또 하나는 12.5였어요. 요거를 두 변압기 간의 부등률 1.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28.85 자,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28.85 써주시면 되고요. 자, 실기 문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답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 계산 과정 꼭 써주시고 정답에다가도 꼭 써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도 이렇게 단위가 주어지면 단위는 표기를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단위를 안 써줬다. 반드시 단위를 표기해줘야 돼요. 물론 시험 문제 보실 때 다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380V 사극 3상 유도전동기 37kW 분기 회로에 긍장이 50m일 때 전압 강화를 5V로 하기 위한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구하시오. 단 전동기의 전부와 전류는 75A. 그 다음에 3상 3선식 회로다 그랬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 문제 읽어가면서 처음에 읽었을 때 3상 사극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했을 거예요. 3상 4선식이 아니에요. 끄트머리에 3상 3선식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3상 3선식에 관련된 전압 강화를 이용한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관연도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긍장에 따라 전압 강화를 다르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5V로 주어졌으면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5V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인데 긍장에 따라 전압 강화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관연도 보면 거의 매회차 나오는 출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자, 그런 문제는 사실 바뀌어서 많이 풀어주거든요. 출판사나 이제 저자들이 많이 바꿔서 문제 출제를 바꿔버리는데, 자, 그런 문제 풀기보다는 새로운 유형에 맞춰서 푸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너무 관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를 맞춰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먼저 이 전압 강화 1을 이용한 단면적 구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상 2선식이면 단면적 A가 1000, 허용 전압 강화 2분의 35.6의 LI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면 단면적이 1000 2분의 30.8의 LI죠. 그죠? 그 다음에 3상 3선식. 3상 4선식은 단면적을 구하는 식이 1000 2분의 17.8 LI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뭐 여긴 당연히 3상 3선식이라 여러분들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세 개 다 암기하려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얘는 한 선당 계산한 식. 아시겠죠? 그럼 얘는 두 선 다 계산하는 거예요. 두 선 다 계산하니까 요거에 2배 취하면 돼요. 암기하기 쉽죠? 요거 2배 하면 35.6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자 3상 1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거 한 상에 루트 3배가 들어가요. 아시겠죠? 구분하기 쉽죠? 그러니까 얘를 잘 암기해요. 한 선단가. 그럼 요거 2배. 두 선이니까 2배 다 계산한 가. 그다음에 얘는 루트 3배 취한가. 그래서 요렇게 구분하시면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암기할 때 유용해요. 알겠죠? 자, 요거 가지고 자, 식 대입시켜서 한번 풀어볼게요. 단면적 A를 구하는 식은 1002분의 30.8 LI인데, 자, 전압 강화 몇 볼트? 문제에서 아예 5V로 주어졌죠. 그죠? 여기에다가 30.8에 L이 50m. 그죠? 그 다음에 I가 얼마예요? I는 전부와 전류 75A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75A. 그리고 뭐 어떤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 전부와 전류의 몇 %를 더 이 보상에서 계산한 게 있네. 여긴 조건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만약에 몇 프로 더, 뭐 10% 더 가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다 1.1배 취하면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단면적이 얼마로 나오냐? 23.1 자, 스퀘어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보면 자, 전선의 굵기를 공칭 단면적으로 만약 주어졌어요. 공칭 단면적은 몇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1.2, 4, 6, 10, 16
뭐 25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 몇 개를 암기해 두셔야 되고, 자, 문제에서 표로 주어졌다면 공칭 단면적 요거보다 큰 거 찾아서, 자, 정답을 25 스퀘어 요렇게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과 연관된 문제도 뭐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시험에 거의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이건 회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요거에 관련된 문제, 자,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문제를 보면 불평형 삼상전류를 영상, 정상, 역상을 줘줬죠. 그죠? 영상분, 그 다음에 정상분, 자, 역상분, 이렇게 세 가지 전류를 주어졌는데, A상, B상, C상 전류를 구하래요. 자, A상, B상, C상 전류는 영상, 정상, 역상의 합성인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실 게 있어요. 자, A상, B상, C상의 벡터를 그려보면 요게 IA, IB는 120도 뒤진 여기에 존재하죠. 요게 IB. 그 다음에 자, 요게 IC예요. 그래서 세 개의 전류가 각 상에 이렇게 벡터로 그려지는데, 자, 만약 영상, 정상, 역상으로 만약 표현한다면 IA는 기준이잖아요. 기준이기 때문에 영상, 정상, 역상을 위상을 전혀 고려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의 합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IB는요. IB는 자, A상은 영상은 위상이 없다라는 뜻의 영상이란 말을 붙인단 말이에요. 위상이 0이다라는 뜻이에요. 각 상에. 그래서 IB는 영상은 그대로 더하고, 그 다음에 정상은 240도 회전한 위치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A제곱 I1 정상 이렇게 더해주세요. 그 다음에 역상은 얘가 역회전하게 되면 B상이 여기로 가요. 알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의 역상분 I2 이렇게 자식 벡터 그려서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에서 전혀 안 헷갈려요. 시험장에 사실 여러분 백지를 쓴다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써보고 그려보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IB. 그 다음에 IC는 잘 보세요. 자, 영상은 위상이 없으니까 그대로 둬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상은 120도 회전돼 있잖아요. 여기 존재하니까. 그래서 AI1 이렇게 정상. 그 다음에 역상은 얘가 반대로 회전해요. 역상분은. 그러니까 C가 어디에 존재할까요? 반대로 여기 존재하겠죠? 그래서 A제곱 I2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자,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A는 위상 연산자 크기 1이면서 위상 120도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은 크기 1이면서 위상 240도 연산자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먼저 A상 전류 IA는 자, 영상, 정상, 역상 구할 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3등분하면 안 됩니다, 얘들은. 알겠죠? 그냥 더하세요. 알겠죠? 먼저 영상은 크기 1.8에 앵글 표시해 주시고, 여러분 벡터에서 보면 콤플렉스 있죠? 복수수 연산을 자, 아래 세타로 해서 푸시면 요 더 금방 빨리 풀려요. 물론 A 플러스 BI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게 되면 절대가 한 번 더 구해야 되고 위상 한 번 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 세타로 놓으면 금방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한번 연산해 보세요. 그래서 자, 영상분의 전류는 크기 1.8에 마이너스 159.17. 자, 반드시 마이너스니까 가로 열고 닫고 해주세요. 계산기 누를 때. 그 다음에 정상분은 자, 그냥 더하죠. 얼마? 자, 8.9에 위상 1.14도. 여기도 가로 열고 닫고 되도록 해주세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잘못된 계산기는 에러 많이 나니까 반드시 자, 이 계산기 누를 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역상분은 크기 2.5에 위상이 96.5죠. 그래서 96.5. 자, 요거를 콤플렉스 아래 세타로 나서 연산하면 계산기에서 아마 요렇게 나올 거예요. 얼마로 나오냐면 복수수로 누르면 자, 6.98. 물론
자,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연산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오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넷째 자리까지 놓고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6.9807 플러스 자, 제2의 2.0217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아래 세타 방식으로 연산하면 둘째 자리 계산했을 때 7.27 이상이 자, 16.15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 연산을 여러 번 해봤고요. 검산을 많이 해봤는데, 자, 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중 문제 보면요. 16.23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오차가 발생하는데, 채점하실 때 아마 채점위원들이 오차 범위를 정해놓고, 뭐 요것도 맞았다 할 수도 있고, 요것도 맞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계산기를 정확히 눌러서 연산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상 전류가 이렇게 연산됐고, 자, 이 오차 많이 발생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계산기에 보면 계산기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래 세타로 눌러도 이렇게 나오고요. A 플러스 BI로 이렇게 눌러서 계산해도 자, 이런 복소수로 나와서 정확하게 이렇게 연산되니까 자,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전류 한번 보겠습니다. IB는 I0 플러스 A제곱 I1 플러스 AI2인데요. 요거 계산해보면 I0는 1.8의 위상 마이너스 159.17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제곱이 자, 위상 240도 연산자죠. 그죠? 자, 여러분 계산할 때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 빼먹지 마세요. 곱하기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오류 나요. 자, I1이 얼마? I1이 8.95에 위상 1.14. 이것도 가로 닫아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뭐죠? A는 120도 위상 연산자죠. 크기 1의 위상 120도 연산자. 여기다가 곱하기 I2 역상분이 얼마? 2.5에 위상 96.5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면 되고요.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눌러도 되지만 자, 얘는 크기 1이니까 얘하고 곱하면 크기는 변화가 없잖아요. 위상만 이렇게 더해서 연산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더해서 연산하면 241.14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위상끼리 이렇게 더하고 크기는 이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위상이 자, 2개 더하면 216.5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5에 216.5 이렇게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해서 IB를 계산해주면 IB의 값이 얼마로 나오냐? 바로 자, 소수점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8.0106에 마이너스 J에 9.9673 이렇게 연산이 되고요. 요걸 아래 세타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자, 절대값은 12.79 그 다음에 위상은 얼마? 위상은 마이너스 128.79 이렇게 전류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자, 이 전류 비상전류까지 연산했어요. 이거는 회로만 사실 여러분들 잘 하셨다면 차분하게 계산기 눌러서 연산할 거고 중간중간에 가로 이런 거 빠뜨리면 마지막 결론에 에러 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 하는 거를 까먹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IB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IC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IC는 자, 계산식이 영상분은 그대로 더하고 그 다음에 정상분은 120도 회전되어 있으니까 A의 IB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시 할게요. IC는 자, 영상은 그대로 더하고 그 다음에 정상분은 120도 회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의 I1 이렇게. 그 다음에 역상분은 240도 회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A제곱 I2. 자, 식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다가 하나하나 대입시키면 영상분의 값 크기 1.8이면서 위상이 마이너스 159.1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위상 연산자 120도죠.
그죠? 120도 연산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정상분 전류가 8.95의 위상 1.14 바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은 120도 이상 연산자죠. 그죠? 크기 1의 위상 240도 연산자 여기다가 곱하기 자, I2 역상분이 얼마? 2.5의 위상 96.5 이렇게 눌러서 계산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상끼리 더해서 121.14 이렇게 눌러도 돼요. 알겠죠? 크기는 그대로 8.9에 121.14 이렇게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성분도 보세요. 크기는 그대로 2.5 써주시고 위상끼리 더하면 아마 336.5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5의 앵글 33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복소수를 표현하면 복소수가 어떻게 나오냐 자, 마이너스 4.0176에 자, 플러스 J의 6.0254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안 하고 오차가 나기 때문에 다섯째 자리에 반올림,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래 세타 방식으로 표현하면 절대값이 얼마가 나오냐? 자, 7.24로 나오고요. 7.24의 위상. 자, 요거 위상 계산하면 자, 아래 세타로 계산했을 때 123.69 요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산 결과 요렇게 뽑아내서 여기서 위상 구하면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잖아요. 요렇게 집어넣으면 얘들이 1차, 그러니까 1사분면 각밖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약간 오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로 눌러서 각까지 계산하려면 반드시 아래 세타 방식으로 연산해야지 여기 각이 정확히 계산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기서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로 계산하면 뭐 53점 몇 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틀린 결과예요. 알겠죠? 123.6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문제 4번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 회로만 잘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문제에서 함정이 있죠. 이전력계법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계가 성관에 맞물렸는지 상해, 그러니까 중성관에 맞물렸는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는 단상전력 한계값으로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림을 보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면 얘는 이전력계법이고 그런데 얘는 여기에 맞물린 게 아니라 A하고 중성선 사이에 맞물려 있잖아요. 이건 한상의 전력이에요. 한상의 전력. 그리고 이 부하가 똑같아요. 부하가 똑같이 대칭으로 접속했다 보니까 이 부하 제세 소비 전력은 얼마인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하 제세 소비 전력은 이게 단상, 얘만 만약 그러니까 이 부하를 단상 취급해서 요것만 물어봤다면 얘는 단상 전력이니까 그냥 2kW 이렇게 답을 써야지 맞아요. 알겠죠? 근데 문제의 의도가 만약 삼상 부하라고 했어. 만약 문제예요. 삼상 부하라고 언급해 줬어요. 그러면 반드시 요거의 3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6kW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의도는 요거 같은데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임피던스의 전력만 물어봤기 때문에 자, 요걸 물어봤는지 출제자의 의도가 조금 궁금한 문제예요. 알겠죠? 일단 답은 6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번 나왔고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2번은 문제가 뭐냐면 부하 임피던스 젯을 복소수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부하 임피던스 젯을 복소수로 계산하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이 부하의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삼상 소비전력 구하는 식. 어떤 식? 걔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자, 요 식하고 여기서 측정된 삼상 소비전력 6kW하고 요렇게 같게 나서 계산해야 돼요. 요렇게 같게 나서 먼저 역률을 구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역률을 구해야지 임피던스를 우리가 복소수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요거 R 따로 리액턴스 따로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삼성 소비 전력을 이용해서 자, 역률을 구하면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올까? 역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 I분의 자, 삼성 소비 전력 6. 자, V가 220이죠? 얘가 킬로니까 여기서 바로 0.2 킬로볼트로 환산할게요. 자, 전력 20A 분의 자, 소비 전력은 6kW. 얘가 킬로니까 킬로 환산 안 했습니다. 그대로 6으로 나서 계산하시면 역률이 얼마가 나오냐? 역률이 대략 0.7873 정도 나와요. 뭐 그냥 여러분 풀던 대로 0.79로 놔도 되긴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역률이 계산이 됐어요. 둘째 자리까지. 그러고 나서 자, 임피던스를 일단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역률각을 적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임피던스 제세 절대값은 삼성 소비 전력 구하는 식하고 임피던스를 이용한 식하고 같게 나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면 자, 피상 전력 PA가 루트 3 V I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순간전압 선전류예요. 자, 이 값이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임피던스로 풀어낸 전력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3의 I자승 제수로 풀어도 되고요. 또는 3 곱하기 자, 임피던스 제분의 V제곱으로 이렇게 풀어내셔도 돼요. 자, 저는 이 방법을 택해서 자, 임피던스를 환산해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제수로 정리하면 대신 3의 I 제곱분의 P상전력 PA죠. 그죠? 자, 3의 I가 20이에요. 20의 제곱분의 자, 루트 3 곱하기 자, 전압 자, 220 곱하기 전류 20A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임피던스 절대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약 6.355 이렇게 나와요. 응? 자, 정확히 넷째 자리까지 따지자면 6.3509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소수로 물어봤어요. 문제를 보면 자, 2번 문제 유형이 뭐냐면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복소수의 절대값하고 자, 절대값이 이렇게 6.35 계산됐고 역률각이 0.79로 이렇게 계산됐어요.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임피던스 젯을 여러분들이 복소수로 계산할 때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임피던스 젯은 자, 절대값이 6.35고요. 그 다음에 자, 역률각이 얼마예요? 역률각이 코사인 세타가 0.79니까 물론 이걸로 계산해요.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각을 누를 때 아크 코사인 0.7873 0.79로 눌러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5 플러스 J의 3.92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뭐 일부 문제 보면 3.91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오차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환산하면 5 플러스 J의 3.91이라는 값으로 임피던스가 환산이 돼요. 여기까지 자, 전력에 관련된 문제 풀어드렸고요.